네, 코화 1월 28일 수요일 코인 마켓워치 이준호 인사드립니다. 미국 뉴욕 증시의 대형 기술주 강세 여파로 동반 효과를 얻고 반짝 반등한 암호화폐 시장. 기관과 고래들의 매수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연일 이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금과 은 등 이 안전자산의 강세에 비하면 암호화폐 시장은 상대적으로 많이 아쉬운 모습입니다. 또 이 5,000p 천스닥을 간 상황 속에서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포모가 느껴지실 텐데요. 곧 있을 미 연준의 1월 FOMC 회의에서도 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한 분위기라 이 파월 의장이 정말 강력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나 이 암호화폐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어줄 강력한 동력이 좀 시급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이야기는 두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투데이 이은주 기자, 블록스트리트 최주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1월 28일 수요일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 전체 흐름을 뉴스메타의 키보 차트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전체의 흐름을 보여주는 키보 토탈 라인 차트입니다. 네, 단기 추세선인 주황색 RSI 라인 올랐다가 지금 조금 꺾인 추세입니다. 장기 추세선이 초록색 시그널 라인도 같이 좀 오르려고 했다가 RSI 라인 꺾이니까 함께 꺾이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장단기적으로 모두 꺾이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뜻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8.93%로 어제 59%였는데 하락은 했지만 거의 차이가 나지 않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여전히 높다. 비트코인이 장악력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USDT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보여주는 테더 도미넌스는 6.17%입니다. 어제 저녁 6.24%였는데 조금은 낮아졌어요. 다만 이 6%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고, 그리고 암호화폐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이 좀 줄었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에 좀 힘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점수를 주는 키포인트 스코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88%입니다. 어제 방송할 때만 해도 21.92%였는데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오랜만에 또 이 파란색 라인에 들어오면서 상승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 단기적 관점의 라이브 키포인트 스코어는 여전히 횡보세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6.33% 나타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스메타의 키보 차트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살펴봤습니다. 차트 내용은 매매 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함께 이렇게 찾아와 주신 웰커미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우리 땅비니님, 뷰튜브님, 서인님, 그리고 푸마뉴 PD님, 그리고 유디도 있네요.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신데 궁금한 코인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꾹꾹꾹 눌러주시면 저희 방송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주요 코인 소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비트코인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비트코인 지금 현재 이 89,000달러 선에 거래되면서 아니네요. 88,00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네요. 이 9만 달러 저항선을 전혀 못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오늘 처음 소개해 줄 이슈는 4년 만에 최저로 떨어진 달러 인덱스와 관련된 내용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원래 비트코인은 달러랑 상반된 가격 변동성을 보이는 자산으로 굉장히 유명했죠. 네. 우리가 달러 지수를 보면은 비트코인의 가격 향방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한 달러가 떨어지면 비트코인이 오르고 달러가 오르면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지난 몇 년 동안 커플링 현상처럼 나타났었습니다. 네. 근데 간밤에 달러 인덱스가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달러 인덱스 하락의 뒷 배경에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달러 가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받자 달러 가치 하락을 우려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달러 가치 하락이 나와도 뭐 괜찮다는 뜻의
우려하지 않는다인지 아니면은 뭐 떨어져도 어차피 다시 올라갈 거니까 뭐 괜찮다라는 뜻인지 그 복합적인 의미를 다 설명을 해주진 않았지만 네. 어쨌든 달러 자체가 여전히 훌륭한 통화이고 알아서 스스로 적정 가격을 찾아갈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중요한 건 해당 발언 이후에 달러 인덱스가 4년 만에 최저치인 95선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보통 막 110선 정도 그쵸. 때 달러 인덱스가 늘 위치해 있었는데 확실히 달러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중요한 건 또 안전자산 중에 하나로 일컬어졌던 달러가 하락을 하자 네. 사람들은 다른 대체 자산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예를 들어 금을 산다던가 혹은 비트코인을 선택하는 선택지가 나타났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그래도 같이 사주네요. 원래는 금하고 은만 몰빵하셨다가 이 비트코인도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참 근데 더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간밤에 달러 약세 발언과 관련해서 일단 비트코인이 소폭이지만 오름폭을 보이면서 89,000달러 회복에 성공을 해줬었고요. 네. 다만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다시 한번 그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금 같은 경우도 5,180달러 선을 장중에 돌파해내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은 가격 같은 경우도 2008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자금의 흐름 자체가 기존 달러에서 대체 자산으로 이동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네. 비트코인의 상승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FOMC 이제 정말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네. 금리 동결 확률이 90%로 점쳐지고 있어서 뭐 금리 동결 이슈보다는 이날 나올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떤 톤이 될지가 좀 시장에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달러 약세 국면에서 비트코인이 수혜를 받아갈 수는 있지만 이번 주에 있을 FOMC 회의에 이 파월의 발언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네. 오늘부터 개장 이후 이제 장 마감 이후에 빅테크 실적들이 주르륵 나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맞습니다. 테슬라. 테슬라까지인데 예. 지금 테슬라가 좀 실적 쇼크가 컨센적으로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쵸. 그동안 M7들이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AI 수요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제 네.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증명이 안 나와서 크게 하락을 한다.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함께 일시적으로 동반 하락이 나올 수는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매도세가 그대로 또 하나의 유동성으로 전환이 돼서 또 코인 시장에 되려 수혜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펼쳐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까지 꼭 눈여겨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금과 비트코인 간밤 반짝 상승을 보여줬는데 지난 한 해 동안 금 ETF에 대한 리포트를 체크를 해보니까 정말 역사적인 한 해를 보내기는 했더라고요. 네, 지금 얼마나 올랐죠? 그래프에서도 딱 보이는 것처럼 작년 한 해 동안 ETF 자금 운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게 체크가 됐습니다. 네.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886억 달러의 순유입이 금 ETF를 통해서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재밌는 건 이제 이걸 지역별로 또 나눠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가장 많은 자금 유입이 됐던 게 저 남색 칸으로 보여지시죠? 그게 남색. 네. 노스 아메리카, 북미 지역입니다. 미국. 그래서 북미 쪽에서 지금 500억 달러가 넘게 들어왔고 네. 생각보다 아시아권은 많지 않았어요. 25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중국 북미의 포함해서. 네, 아시아권 전체 다 네. 절반도 안 되는 경우고 아시아에도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 유럽 쪽에서 들어왔습니다. 117억 달러의 자금 유입을 기록하면서 네. 어쨌든 특정 좀 지역에 한정돼가지고 좀 글로벌 차원의 머니 무브가 좀 펼쳐졌었다라는 것을 금 ETF 통해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고요. 네. 어쨌든 이런 의미는 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죠. 사람들이 포트폴리오를 위험 자산이 아닌 금과 같은 안전 자산 중심으로 재편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AUM 같은 경우도 총 운용 자산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114%의 급증을 보이면서 금 ETF가 사상 최대치의 호황을 지금 누려가고 있는 시즌이라고 합니다. 114%면 이게 안전자산이 맞나요? 금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변동성이 너무 심한데. 코인들보다도 더 큰 변동성을 금 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 네. 이거를 실제 금 수요로 바꿔서 톤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800톤이 넘는 규모라고 합니다. 이야. 이 정도 규모면은 팬데믹
이때 이제 안전자산 수요가 엄청나게 올라갔었는데 네. 그 2020년 이후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였다라고 하고요. 네. 이래서 이제 월가에서도 굉장히 기록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한 해를 보냈다라는 평가를 내놓고도 있습니다. 어쨌든 글로벌 불확실성 시대가 이어지면서 자본이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은 역시나 안전자산이었다라는 것을 금 ETF를 통해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고 네. 여기서 또 재밌는 건 그 금 가격 상승에 도움을 줬던 게 바로 코인 회사였다라는 테더요? 겁니다. USDT 발행사 테더. 맞습니다. 와. 테더의 금 네. 매입 규모가 네. 작년 한 해 동안 테더 회사만 단일 회사만 70톤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국제 가격으로 온스당 금 가격이 5,200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지금 테더 같은 경우도 총 보유량이 무려 140톤을 넘어서면서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이 중앙은행을 웃도는 모습을 테더 하나의 개인 회사가 네. 금 매입량을 보여준 거거든요. 사실 테더가 이렇게 많은 금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은 본인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만큼 1대1 비율로 안전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 국채거나 네. 금이거나 해야 금이거나. 되는데 이제 미국 쪽에선 당연히 자기네 국채를 사주길 원하죠. 네. 근데 테더에서는 물론 국채도 매집을 하고 있지만 또 금도 상당 비중 가지고 가면서 테더가 보유하는 금의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네. 그래서 중앙은행으로 다음 가는 민간 주체 중에서는 당연히 최대 큰 손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금과 비트코인의 비중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테더사의 이런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고 하면서 월가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가 계속해서 발행량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 테더사가 매수해야 되는 금의 수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한마디로 금의 가격은 일단 더 오를 적어도 수 있다. 사주는 테더사가 있기 때문에 아. 꾸준히 오를 수 있는 큰 손은 잡아놨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이 되겠습니다. 1대1 패깅은 국채가 아니라 금 위주로 가다 보니까 금의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거시적인 이슈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쯤에서 한번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 기자, 네. 안전자산으로 이탈하는 상황 속에서 남들이 떠날 때 도전하라 이런 조언을 계속해서 명언처럼 남겨주셨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월요일, 화요일 비트코인이 소폭 반등하면서 도전에 좀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뉴스메타의 메타 차트, 알파 차트 보면서 좀 흐름도 살펴주시죠. 네, 비트코인 메타 차트 상에서는 지금 뭐 최근에 뭐 며칠 동안 오른 것에 대해서 네. 뭐 이렇다 뭐 큰 조정도 없지만 그리고 이제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알파 차트 상에서도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이 노랑선이 그나마 지금 캔들 아래에 있으면서도 이 캔들과 이격이 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 네. 현재 이렇게 보여지고 예측치를 나타내는 이제 스코어 키보드 스코어에서도 뭔가 이 초록색이 지금 빨간색 보다 위에 있으나 이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림도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이제 테더 도미넌스에 앞서서 우리 오늘 쭈 기자가 우리 쭈공주 기자가 또 달러 인덱스를 네. 이제 언급했죠. 그래서 최저라고, 4년 오랜만에 만에. 저도 네. 이제 이 달러 인덱스 차트를 쫙 보여드릴게요. 네. 자, 주봉 차트고요. 아주 좀 됐어요. 좀 전에 이제 우리 코마오에서 웰커미 분들에게 이 달러 인덱스 차트도 보여드린 적이 있었고 네. 그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이 파란색 선을 깨주는 것이 중요하다. 코인 상승에 이것이 원동 그 시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2주 이게 주봉 차트예요. 그래서 네. 지금 2주째 지금 이 파란색 선 아래에서 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이제 빠져주는 모습이 나와야지 코인 시장이 좀 더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그러기 위한 발판이 이 파란색 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일단은 지금 하방 이탈해준 것은 1차 전제 조건을 좀 확립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테더 도미넌스죠. 자, 테더 도미넌스. 얘도 좀 같이 빠져야 되는데. 테더 도미넌스도 네. 자세히 이 차트를 좀 자세히 이렇게 확대해서 보실까요? 자, 최근에 업데이트해드린 이 구간을 처음에는 이제 한번 이제 두드려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넘어섰으나 제가 뭐라 그랬죠? 이 구간을 오면 무조건 도전해야 되는 숙명적인 구간인데 네. 이 구간 안 오고 이 어딘가에서
다시 이제 이렇게 빠질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략 지금 이런 구간에서 지금 이렇게 좀 다시 빠졌고요. 그리고 오늘 좀 유의미한 것이 오늘 봉이 지금 이렇게 양봉이 나와 있는데 요 빨강색 선에서 다시 또 이렇게 저항을 맞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흐름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 봉이 이게 이 차트는 지금 일봉이에요. 그래서 요 네. 봉이 이 빨강색 선 아래서만 마무리되면 한 차례 내일 혹은 내일 모레 이렇게 더 빠질 수가 있겠다. 테더 도미넌스가 빠지면 코인은 올라간다. 요거 공식 간단한 공식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볼게요. 자, 비트코인 차트 어디 있냐? 비트코인. 자, 여기 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도 전혀 급하게 섣불리 매수하지 말라고 했던 구간이 바로 여기 구간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랬고 지금 요 87,000달러와 88,860달러 요 구간에서 이제 횡명보 아저씨가 이제 드리블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실시간 채팅으로도 비트코인 좀 양호하다라고 이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구간 지금 이 87,000달러와 지금 88,860달러 요 구간을 이렇게 지금 잘 계속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동성을 보이지만 지금 바닥을 또 다져가고 있거든요. 철조망을 잘 만들고 있네요. 네, 그래서 예. 아주 그 비트 병장이 이제 곧 전역을 하려는지 네. 지금 철조망을 잘 만들고 있는데 네. 이제부터 중요한 가격대는 또 제가 뭐라 그랬죠? 90279가 원래 위에 있을 때는 강력한 지지대로 작용했었으나 지금은 캔들이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90279가 단기적으로는 또 강력한 저항대로 작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앞에 보면 이런 구간도 이미 여기서 다 저항 맞고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90279달러가 단기적으로 좀 저항대로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또 이 88,860달러 선을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지금 또 이렇게 안착을 시도 중에 있는데 한번 비트코인 4시간 봉 차트를 볼게요. 4시간 봉 차트 보면은 네. 지금 이렇게 지금 또 87,565달러 이렇게 또 미리 표기해둔 구간들을 또 잘 어찌저찌 지켜가면서 지금 이렇게 지금 88,860달러 그 라인을 지금 안착할락 말락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구간을 안착을 해버리면 한번 비트코인이 이제 한번 쏠 수 있는 그림을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네, 한번 쏠 수 있는 그림. 네. 그래서 그런데 1차 조건은 여기서 1차 조건 당연히 이 90279에서는 저항을 맞을 거예요. 그런데 저항 맞더라도 이 90279를 또 안착하게 되면은 네. 한 번 더 이제 이렇게 쏘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좀 보여드리는데 단기간적으로 90279를 비트코인이 안착하고 한 번 더 빔을 쏴줄 경우에는 네. 여기 상단에 93,245달러 여기가 93,245. 단기간으로 또 심하게 저항을 맞을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 계산이 되더라고요. 오늘 네. 아침 해보니까. 그래서 대략 차트적으로 그림 그려보면은 이렇게 여기 안착 잘하고 이렇게 한번 갔다가 90279에서 한번 이렇게 안착을 시도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안착이 성공하면은 한번 쭉 쏠 수 있겠다. 그런데 이때 93,245달러가 또 저항대로 발현할 것으로 저는 보여지니까 요 가격대들을 항상 잘 체크하시면서 이 시장 좀 대응해 주시면 좋겠고 네. 그리고 요새 되게 그 특히 이 우리 방금 우리 쭈기자도 네. 금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중요도를 했고 얘기했죠. 그리고 네. 사실 제가 오늘 방금 쭈기자가 얘기한 그 기사 테더가 그 금을 아주 막 모으고 있다. 네. 저도 이제 이 기사를 이제 썼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테더가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데 이 테더도 이 금을 산다. 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금을 또 따라서 사야 될까? 최준 자, 기자 딱 그래서 쓰셨네요. 네. 금 차트 보여드릴게요. 이게 금 달봉입니다. 달봉. 월봉. 네, 월봉입니다. 월봉. 예. 웰커미 분들 이렇게 우와. 가파르게 올랐는데 이거 와, 지금 여기서 네. 구매하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릴까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항상 이게 또 그래서 제가 경각심을 좀 보여드리려고 네. 이 차트를 그래서 일부러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금 월봉 차트고요. 월봉 차트고 무려 작년 대비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거 퍼센트를 제가 굳이 안 해도 되면 엄청 오른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굳이 이런 고점에서 살 필요가 있느냐를 저는 한 번 더 되묻고 싶고요. 굳이 사더라도 네. 이게 한번 눌릴 때 여유롭게 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투자 방법으로 저는 보여지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네. 이게 차트가 실시간으로 지금 금의 가격을 보여주는 거니까 이게 지금 금 월봉 차트를 항상 또 보면서 지금 너도 나도 이제 또 내가 금을 또 이제 사야 되나? 테더도 샀으니
차트를 보고 잘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고 그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네. 아직 금 대비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더 많이 있고요. 네. 있고 그리고 물론 말씀드린 뭐 90279라든지 그리고 지금 당장 안착해 주어야 되는 88,860달러 이런 이제 안착 전제 조건이 있으나 그래도 방금 전에 금 차트 보다가 비트코인 차트 보면 오히려 좀 더 안정감을 느끼실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테더 도미넌스가 오늘 그래도 양봉을 띄고 있으나 내일 혹은 오늘 새벽 이제 잘 빠지는 거 이제 보고 저는 이런 시나리오가 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도 차근차근 88,860달러 안착하고 90279 도전했다가 잠깐 저항 맞았다가 다시 또 돌파해서 안착하고 그 다음에 쏴서 93,245달러에서 또 저항 맞는 요 시나리오를 한번 좀 미리 숙지해 놓고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 저항선 90279를 이야기해 주셨고 금이 워낙 올랐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의 이 손익비가 좀 더 낮다라는 측면에서 비트코인이 훨씬 좀 나중을 투자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트 흐름 봤고요. 비트코인 이슈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 다른 알트코인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트코인 이슈가 좀 많은데 근데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게 미국의 이 셧다운 우려가 있죠. 자세하게 좀 전해주시죠. 네, 지금 다시 한번 셧다운 경계감이 좀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때 한 차례 좀 날짜를 미뤘었는데 예산안이 결국 30일에 만료가 되는데 벌써 그 기간이 돌아와가지고 그쵸. 다시 한번 셧다운에 대한 리스크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통과 안 되면 31일부터 미국 정부 또 문을 닫습니다. 지금 폴리마켓에서는 셧다운 확률을 최대 80%까지 예측을 하고 있는 만큼 시장 참여자들은 다시 한번 미국 정부가 스탑될 가능성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여전히 비트코인에게는 셧다운 사태가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금리 경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기 때문이다라는 네. 게 가장 큰 틀에서 그러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클래리티 액트라던가 지니어스 법안이라던가 의회가 빨리빨리 결정을 해서 우리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이 있거든요. 네.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또 여기서 셧다운이 들어가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정부에서 결정해줘야 되는 모든 일거리들이 지연이 되면서 우리가 기다리던 봄날이 계속해서 늦어질 수 있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어제는 이 한파가 비트코인 채굴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는 약간 억가를 당했는데 네. 셧다운도 다른 미 증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지만 암호화폐가 이 유동성 원툴 느낌으로 가다 네. 보니까 좀 악재로도 맞습니다. 네, 작용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사실 미국 경제에서 지금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네. 연준 의장 교체와 관련돼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이제 사람들이 지금은 크게 막 우려 섞인 시각으로 보고 있지 않은 게 네. 어쨌든 누가 됐던 트럼프의 아바타가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론적으로 5월 15일에 연준 의장 교체되면 이제 바로 좀 즉각적인 금리 인하가 일단은 보여주기 식으로라도 나올 수 있다라는 네. 게 있어서 CPI가 어떻고 뭐 고용 지표가 어떻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냥 그쵸. 일단은 네, 들었습니다. 하고 그 새로 오신 분이 인하. 바로 인이어로 바로 딱 듣고 바로 이제 인하 버튼 누르실 수 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셧다운에 대한 경계감은 네. 이 증시에 필요한 지표들이 밀려서 금리 인하 한 해 만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는 게 그쵸. 가장 큰 리스크다라는 겁니다. 네. 일단은 미국 셧다운 경계감이 고조가 되면서 사실 기관 쪽도 다시 한번 조금 눈치 보기에 들어가는 모습들이 ETF를 통해서도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1월 초에는 ETF를 통한 기관들의 자금 유입이 좀 강하게 있었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은 지속적인 유출이 나타나면서 기관들의 자금 이탈 가능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 좀 불확실성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거의 한 달 정도는 추가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9만 달러 회복을 해주지 못한 채 8만 달러 후반에서 가격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만약 여기서 셧다운 들어가고 또 규제들 계속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딜레이가 된다면 15%에서 30%까지의 가격 조정에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6만 달러까지도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6만 달러.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금이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지만 비트코인 반등에는 추가 신호가 필요하다라는 게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권 안에서의 이 발넓히기는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네. 최근 미국 상위 은행 10곳 중에 6곳은 비트코인 관련된 서비스를 시작한 게 체크가 됐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은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들이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된 뭐 트레이딩이라던가 커스터디를 진행한 은행들의 리스트인데요. 비중으로 놓고 봤을 때 이미 과반수 이상이 비트코인 서비스를 도입한다던가 혹은 도입할 계획이 있다라는 부분을 공개한 상황입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JP모건 체이스나 네. 웰스파고, 시티그룹 등 대부분의 대형 상업 은행들이 포함이 돼 있어서 확실히 예전보다는 기존 월가 금융권에서도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좀 관점이 바뀌고 있다라는 게 체크가 가능하고요. 예전에는 말 그대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좀 절대적으로 그리고 일방적인 거리두기를 계속 해왔다면 지금은 고객들이 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 대응은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행들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게 된다면 당연히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는 긍정적인 작은 유입으로 또 확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은행들의 추이도 계속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연준 의장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이제 블랙락의 CIO 릭 리더가 정말 유력 후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좀 미국 이런 정치권 관련된 분들은 다들 뭔가 좀 영화 배우처럼 생기신 것 같아요. 인상이. 그 케빈 해시만 빼고. 그 스마일 가이만 빼고 스마일 스마일 아저씨만 보이만 빼고 네. 나머지 분들은 뭐 베센트도 그렇고 인물들이 다 너무 좋지 않나요? 완전 그 관상이 그 딱 네. 연준 의장 관상. 네, 그런 어디 느낌이 이렇게 좀 있어요. 어벤져스에 네. 나오실 것처럼 생긴 비주얼의 분들이 계신데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릭 리더라는 블랙록 CIO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듬직하고 늠름한 그런 네. 좀 자태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예측 시장의 폴리마켓에서도 45%까지 지명 확률이 올라와서 지금 말 그대로 1위와 2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네. 트럼프도 직접적으로 릭 리더를 언급하면서 아주 인상적인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분이 되게 되면은 또 코인 시장에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까지 공개돼 있었던 연준 의장 후보들 중에 가장 친 크립토 성향을 가진 인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케빈 해시 또 보다 더. 왜냐하면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2020년부터 비트코인에 대해서 주장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네. 비트코인은 금의 대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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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지난 2020년, 6년 전부터 주장을 해오신 분이에요. 그때는 블랙락에서 네. 비트코인 현물 ETF 나오기도 전이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과 금을 동시에 보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공식 석상에서 여러 번 발언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기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그 비트코인이 균형추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었고요. 네. 늘 비트코인의 장기 상승에 대한 전망을 언급하는 등 상당히 비트코인에 대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오랫동안 해온 인사여서 만약 이분이 연준 의장이 된다면 당연히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인식 자체도 바뀔 수가 있겠죠. 그렇죠. 지금 단순히 뭐 SEC랑 CFTC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네. 연준 의장 자리에 그런 친암호화폐 성향의 네. 누군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건 우리 시장 전반적인 이미지에도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더 이상 케빈, 어떤 케빈이든 우리가 지금까지 케빈과 케빈의 싸움이라고 했는데 네. 이제 오직 이 릭 릭 리더만 외쳐야 되는 좀 국면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법안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 사우스다코타 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트코인 투자 법안입니다. 한번 엎어진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재추진을 위해서 발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간단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주 정부의 기금으로 비트코인을 투자하게 해달라. 최대 10%는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다른 기관과 비슷하게 10%딱 정해서 맞습니다. 구성하네요. 네. 지금 미국 안에서도 미국에 이제 50개 주가 넘는 스테이트들이 있기 때문에 네. 각 주마다의 이제 제도들이 다 다른 상황에서 현재 텍사스, 애리조나, 뉴햄프셔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투자할 수 있는 법안을 최종적으로 통과시켰는데 네. 이제 사우스다코타가 네 번째가 될 수 있을지 시장의 주목이 시장의 주목이 네.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일단은
비트코인을 비축 정략으로 삼겠다라고 설명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입법화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주 단위의 움직임들이 먼저 나와준다면 네. 충분히 트럼프 행정명령에도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4번째 주이긴 합니다만 이제 50번째까지 가려면 먼 길이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 둘씩 성과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봐도 좋을 것 같고 네. 이런 모든 것들보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 좀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건 사실은 클래리티 법이기는 합니다. 이런 주 차원의 좀 제도권 법안들이 나와주는 것도 좋지만 결국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코인 시장이 정말 어려운 또 암흑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불법이다라는 거를 좀 기업들에게 명확히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게 통과돼야 SEC가 예전에 리플을 막 건드렸던 것처럼 네. 통과돼야 건들지 못하게 되는 게 성립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코인베이스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일단 네. 한번 초를 치기도 했었는데 이게 원래 27일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여기도 또 날씨 여파 때문에 좀 한타에 밀렸어요. 원래 27일에 예정돼 있었어요. 네. 미국 상업농업위원회에서. 근데 이 청문회가 이 겨울 폭풍 때문에 30일로 일단은 좀 연기가 된 상황이라 어쨌든 이번 주 안에 진행이 되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기관들 그리고 기존의 금융권 입장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지를 알아야 두 손 두 발 다 들고 들어오는 시장이 되는데 특히 대기업일수록 잃을 게 많기 때문에 네. 적극적인 무언가 행동을 취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쵸. 그냥 뭐 리플, 이더리움, 그냥 애초에 크립토 회사로 출발한 데들은 괜찮아요. 근데 뭐 메타, 테슬라, 뭐 애플 이런 데서 갑자기 뭐 비트코인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좀 어렵죠. 어렵잖아요. 네. 뭐 어떻게 비트코인이든 뭐든 본인들의 코인을 만들든 월렛을 만들든 그들이 기술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네. 누구보다 빠르게 할 수 있지만 안 하고 있는 건 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법만 나와준다면 네. 오히려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뭐 기존 트레이드파이 혹은 대기업들 안에서의 움직임이 강력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통과되는지가 전반적인 시장의 심리를 살릴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이런 법안 클래리티법 지금 내용들 보면은 결국 코인 기관들 다 죽이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오히려 리플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 같은 네. 경우는 차라리 불완전하더라도 그냥 규제가 없는 것보다는 낫다. 불완전한 규제가 있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사실 네. 지금 전반적인 업계 스탠스기는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모든 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아닐지언정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는 있지만 일단 관련 법안이 빨리 통과가 되어져야지만 이 앞으로 훨씬 더 큰 기관 측면에서의 움직임이 우리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통과가 되면 이 암호화폐 전반적인 가격의 불쏘시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작년에 지니어스 액트 법안 통과되고 나서 한번 뭐 비트코인 가고 이더도 가고 리플도 막 반짝 갔었잖아요. 네. 확실히 이 클래리티 법이 통과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저희 시장이 웃냐 마냐 이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뒤로 하고 일단 간밤에는 이 금과 함께 반짝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이 파생 쪽 데이터를 보면은 숏 포지션이 대규모로 청산된 게 체크가 되긴 했습니다. 네. 간밤에 거의 4천억 원 넘는 규모의 청산이 나타났었고 그중에 대부분 역시나 숏 쪽에서 나왔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비중이 확실히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다만 급격한 상승 추세로 이어지기보다는 일단은 과매도 구간에서의 기술적인 반등이다라는 트레이더분들의 분석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이번 주에 너무 많은 이제 일들이 일어납니다. FOMC부터 빅테크 실적 그리고 클래리티법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의 분위기 계속 저희와 점검해 보시죠. 또 이번 주에 이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 누군지 밝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이더리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도 이 마의 3,000달러를 못 넘기고 있습니다. 2,994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그래도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는 순항 중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가격과는 좀 반대로 온체인 네. 지표에서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계속해서 포착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 가격 주간 단위로 두 자릿수 이상의 하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체인상에서는 정반대의 신호, 한마디로 네트워크의 수수료가 가격은 조정되고 있지만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수수료가 증가한다는 건 이더리움의 네트워크를 쓰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떨어지지만 네. 실제로 트랜잭션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더리움 상에서의 레이어 2 활동량도 증가되고 있어서 네. 뭐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만 이더리움 생태계만 놓고 봤을 때는 사용 강도라던가 오히려 트레이더들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거나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런 것에 대한 배경으로는 지난 12월에 있었던 후사카 업그레이드를 계속 우리가 상기시킬 수밖에 없는데 네. 그때 이제 데이터 처리 용량 개선이라던가 수수료를 하락시키고 굉장히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상당히 많은 보상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기술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에 대한 움직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파생 쪽에서도 공포 신호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어서 일단은 중립 수준 정도로 돌아가고 있다. 투자들의 심리가 지금은 중립 정도다라고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단 3,300달러까지 가격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또 이번 주에 새로운 메인랩 도입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이 되고 있어서 네. 기술적으로 우리가 추가적인 가격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지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새로 신규 표준으로 제시된 메인넷이 ERC8004라는 기술인데 네. AI와 관련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개자 없이 AI가 자체적으로 거래를 수행을 하고 온체인 평판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요. 한마디로 AI 에이전트의 경제를 온체인화하는 기술이 이번에 메인넷에 도입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AI는 뭐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뭐 증시 쪽에서도 굉장히 핫한 테마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 도입과 함께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키워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네, 이렇게 해서 AI 기술까지 도입된 이더리움 소식까지 살펴봤고요. 푸사카 업그레이드가 확실히 이더리움 가격을 잘 방어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확인하고 있는데 훈 기자, 네네네. 월요일에 그 보여주신 이 맵팩 파란색 추세선 따라서 차트 좀 잘 흘러가고 있나요, 이더리움? 네, 이더리움 일봉 차트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네, 파란색 추세선 물론 일봉이 따라 그건 4시간 봉이냐 뭐 이렇게 해서 네. 파란색 추세선도 이제 각각 그 일봉 그 해당 차트에 대해서 제가 다 다르게 그어놨는데 네. 일봉 차트만 보더라도 우선은 이 파란색 추세선 잘 넘기고 다시 지금 빠지고 있는데 빠지더라도 하필 여기 구간 미리 하얀색 선과 접점인 구간에서 잘 지금 버텨주고 있네요. 자, 네. 그래서 현재 뭐 오늘 그래서 3,000달러 조금 넘겼다가 뭐 사실 지금 뭐 3,000달러 다시 이탈했는데 그게 사실 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2,990달러 구간 그래도 잘 지켜주고 있는 요 현재 실시간이 좀 되게 중요하다라고 네. 보여지고 그리고 제가 오늘 또 하나 간만에 어떤 사실 차트죠? 간만도 아니죠. 네. 그 이더리움 BTC 그 차트 있잖아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비교하는 차트. 네네네. 네. 요거 제 오늘 이제 좀 4시간 봉으로 좀 보여드릴 건데요. 왜 그러냐면 요것이 한동안 이제 박스권에 이제 이렇게 대략 이렇게 박스권에 지금 갇혀가지고 뭔가 이더리움이 크게 지금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럼 그렇다. 박스라고 해보자 해서 지금 이 구간이 지금 박스의 하단이잖아요. 하단. 그쵸. 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을 지금 다시 지금 좀 확대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어느 정도 이 박스 안에서 설령 이제 갇혀 있더라도 지금 구간이 박스 안에서 저점에 해당하는 걸로 보여지고 조금 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 패턴이 좀 제가 보기엔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ETH, BTC 차트가 얘가 올라가게 되면 다시 이더리움의 강세가 좀 이더리움의 힘이 세진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더리움 비트코인 차트가 설령 이 박스권에서 다시 갇히더라도 네. 여기에서 다시 빠지더라도 지금 현재 구간이 바닥을 어느 정도 형성했고 추가적으로 오늘부터 한 뭐 대충 한 3일 정도 구간 뭐 이런 식으로 패턴을 그릴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그러면 이만큼 해당하는 만큼 이더리움은 좀 값을
현재 가격 대비 좀 올라가게 되겠죠. 네. 그래서 물론 여기에 도달했을 때 이 박스를 뚫을지 아니면 다시 저항할지 이거는 그때 가서 이제 다시 보면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구간은 이더리움이 단기간적으로는 좀 바닥을 형성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게 역시 차트에도 나와 있는데 네. 역시나 제가 이 2,800대 구간에서 어딘가에서 이제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일봉인가요, 이거? 그렇죠. 이건 일봉인데 이렇게 네. 올라왔죠. 그리고 저항 맞다라도 이 파란색 선 그래도 좀 잘 지키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 지금 2,900달러 라인만 잘 지켜주면 상승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더리움도 이게 딱 이 1시간 봉 차트, 세밀하게 1시간 봉. 1시간 봉 차트고 그리고 여기 오늘 제가 아침에 새롭게 우리 갓 서희 라인, 자 우리 서희님의 서희님. 서희 라인을 제가 또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쵸. 여기 2,990달러, 네. 2,982달러 이렇게 되는데 사실 또 자세히 보면 이렇게 정확히 지금 이렇게 여기 구간에서 바로 또 반등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지금 이 2,990달러와 2,982달러가 단기적으로 이더리움에 대한 서희 라인, 갓 라인이 될 것이라서 네. 이 구간만 잘 지켜주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것에 저는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왜? 근거는 왜? 첫 번째 근거. 테더 도미넌스가 지금 역시나 또 다시 빠지고 있다. 그리고 다시 이 빨간색 선 안에서 지금 왔기 때문에 네. 사실 제가 이 테더 도미넌스를 왜 지금 다시 빠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왜 이 구간에서도 제가 어딘가에서 숙명적으로 도전해라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1, 2, 3 그리고 1, 2, 3 이렇게 플랫 패턴 만들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거를 1로 보고 저는 그리고 이거를 2로 봐요, 저는. 그래서 네. 이제부터 여기 어딘가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하락 5파를 저는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요 하락 5파를 위해서 이 어딘가에서 제가 숙명적으로 도전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네. 그리고 다시 이 중요한 라인 안으로 지금 다시 빠지고 있는 상황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코인 시장 전체 시가총액 토탈 차트죠. 토탈 요 주봉 차트는 여기도 지금 네. 그래도 이렇게 바닥을 오. 잘 만들어내고 있고요. 잘 버텨주고 그리고 있네요. 네. 토탈 3 차트도 비트 이더 리플 뺀 나머지 이 차트도 역시도 이렇게 바닥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더즈 시가총액 상위 10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 차트도 지금 이렇게 바닥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모든 언론이 모든 매스컴이 금을 지금 다 찬양할 때. 찬양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이 시장 특 언론에 현혹되지 말자. 대중들은 네. 항상 그렇다. 자, 그래서 세력은 해피엔딩을 원하지 않고 네. 언론에서는 지금 다 금금금거리고 있고 저희도 세력은 언론 아닌가요, 그러면? 반대로 가고 그래서 항상 네. 뭔가 속임수를 보여준다. 그래서 제가 속지 말라고 아예 금 차트를 보여드린 겁니다. 네. 월봉 차트고 지난 1년 대비 지금 무려 96%가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손익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손익비. 그러니까 내가 물론 물릴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데 그 대비 벌 수 있는 게 많으면 손익비가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물론 3,000달러 잘 지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지금 2,990달러 방금 네. 보여드린 서희 라인을 여기 잘 지켜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조건들을 봤을 때 여기서 물론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빠질 확률보다는 이렇게 지켜주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 또한 높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단기 포인트 이더리움은 이 서희 라인 2,990달러를 잘 네. 지켜주는지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지켜주고 3,000달러 다시 회복한다면 다시 이더리움 단기 저항대는 어디가 될까요? 어디가 되죠? 될까요? 네. 물론 여기 중간에 3077 뭐 있겠지만 중요한 데는 여기 역시 3147입니다. 그래서 이 3147 항상 요 선 아직 변화 없고 중요한 이제 저항대가 되겠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잘 지켜준다는 가정하에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관점대로 이더리움을 뭐 더 담아 가시든지 아니면은 지켜보시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네. 이 시장을 지금 떠나는 거는 오히려 손익비가 떨어지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금이 워낙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언급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좀 떨어질 때 됐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셨는데 주 기자님
댓글에서 네. 금 샀다고 하셨던데. 오늘 제가 막 금 현물로 이제 사고 처음으로 그리고 이제 은 ETF를 제가 들어갔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이제 국내 이제 증권사 통해서 샀는데 네. 제가 들어가니까 딱 떨어지더라고. 혹시 타이밍이. 인간 지표가 아니신데. 아, 참. 네. 하지만 여러분들 네. 저는 금과 은을 산 거 대비 한 10배 정도 이더리움을 오늘 샀습니다. 와. 네, 그러니까 코인의 비중이 네. 늘 압도적이고 테더 같네요, 약간. 이제 잔잔바리로 남는 거 조금 한번 아, 건드려 봤어요. 해칭 차원에서. 해칭 차원에서. 아, 그만큼 해칭 치고는 비중이 너무 안 맞긴 하지만 네. 어쨌든. 네. 어쨌든 이더리움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쭈 기자님인데 우리 이더리움 얘기를 해봤으니까 XRP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네, 좋습니다. XRP는 이게 다른 애들은 반대를 하는데 XRP 1.92달러예요. 2달러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네. 왜 이런 거죠? XRP 사실 아직도 오를 기미는 전혀 없습니다. 온체인상에서도 없고요. 네, 파생 쪽에서도 없고요. 차트에서도 보이지가 않아요. 아니 거래가 종료됐나요? 답답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네. 일단 클래리티 액트가 먼저 통과가 돼서 기관들이 비트와 이더를 건드려주고 그 두 개가 먼저 가줘야 그렇죠. 리플이든 솔라나든 갈 수 있거든요. 지금 사람들은 리플 살 생각 아무도 안 합니다. 리플이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파트너십 막 넓혀놓고 하면 뭐 합니까? 사우디아라비아도 가는데 필요 없어요. 지금 필요 사람들이 없나요?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지금은 시장 안에서의 이 규제 명확성과 그게 어떻게 보면 올해 그 규제 명확성의 원년이 바로 올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가 정말 중요한 한 해인데 지금까지는 뭐 올해 안에 현물 ETF 승인 될까요? 뭐 올해 안에 SEC 소송 취소될까요? 지금까지는 그 정도의 싸움이었다면 네. 올해는 정말 이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에 어디까지 편입이 될 건지가 결정되는 정말 중요한 한 해여서 네. 일단 그 결정을 앞두고 사람들은 뭐 XRP나 다른 코인들 보지 않습니다. 오직 비트코인 플러스 이제 이더리움. 월가에서 아주 강력하게 쓰일 수밖에 없는 이더리움을 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더리움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갔는데 네, 대략 네, 금과 근데 함께. 맞습니다. 금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XRP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파생 쪽 데이터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사실상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XRP가 작년에 이제 현물 ETF가 나오면서 기관들이 매수해주는 자산으로 전환이 됐지만 가격 올랐나요? 하나도 아니요. 안 올랐어요. 네. 오히려 가격이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ETF를 통한 매수세가 그렇다고 빠져나가는 건 아니고 어쨌든 출시 직후에는 유입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네. 중요한 건 결국 개인들이 올라타줘야 가격은 간다는 거죠. 기관들이 조금씩 사주고 있는 것만으로 전반적인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를 끌어올리는 데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파생 쪽 데이터를 지금 보면은 사실 선물 미결제 약정이 연중 최저 수준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서 트레이더들은 살 생각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리플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이게 최악이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무관심. 차라리 조롱이라도 해주시면 조롱도 우리가 롱이다 늘 이야기하지만 네. 조롱조차도 없는 그 없는. 무관심. 우리가 무플이 더 상처가 되는 것처럼 그렇죠. 차라리 악플을 남기시면 그것도 관심이다. 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악플 남기지 마세요. 저는 악플 싫어요. 네. 악플 네, 남기지 어쨌든 마세요. 네, 무플 어쨌든 슬프죠. 무플도 네. 슬픈 것처럼 ETF 쪽에 자금 흐름이 들어와도 개인 쪽에 차가운 외면이 결국 현물 가격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네. 기술적인 관점에서 일단 1.9에서 2달러의 정을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2달러 돌파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관망 스탠스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네. 조금 더 자세한 거는 우리 차트의 신한테 물어봐야겠죠? 좋습니다. 우리 차트의 신이시여 무풀 상태인 리플 어떻습니까? 뭐 리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들이 없나요? 지금 없대요. 온체인 없대요? 데이터 상에서. 드디어 왔습니다. 네, 제가 기다리던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때가 왔다? 네, 저는 모두가 리플에 관심을 안 갖고 네. 리플을 조롱하고 그렇게 한숨만 쉴 때를 사실 기다렸는데 네. 뭐 그러한 것이 여론이라고 하면 오히려 저는 되게 미소가 지어지네요. 네. 때가 왔다. XRP 드디어 때가 왔고요. 네. 차트적으로도 좀 살펴볼게요. 네. 요거 화면 일전에 뭐 제가 캡처하라고 했는데 이제 해 놓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똑같이 이제 보여지실 텐데 네. 자 여기 1.89와 1.848 여기를 제가 항상 이렇게 잡아드렸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래도 관심이 없는데 조롱을 당하는데 네. 여기 구간 보세요. 버티고 잘 있어요. 지키고 있지 않나요? 자, 잘 지키고 있고 어느새 남모르게 조용히 네. 이 주황색 선도 저기 지금 넘어서 안착을 하고 있어요. 자, 항상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조용할 때 오히려 이럴 때가 어떠한 라인이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숙명. 서희, 서희 라인. 숙명 그리고 땅빈이 퓨텀 라인이다. 이제 여기가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이름 다. 네, 그래서 이런 구간. 그래서 물론 여기서 더 빠질 수 있다 했죠. 자, 빠지면 벌벌 떨어라? 아니죠. 여기 1.747, 726 혹은 1.672, 네. 622 이런 구간이 또 되게 꿀 같은 자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구간도 제가 미리 알려드리니까 여기서 네. 지금 전혀 XRP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잘 둥지 XRP 우리 리플 병장이 또 여기서 또 철조망을 잘 치고 있고 철조망을 뚫리더라도 밑에 오면 여기서 집중해서 담으면 되는 거고 여기서 바로 올라가더라도 제가 뭐라 그랬죠? 네. 일단은 2달러에서 4달러 아니 2달러에서 한번 주춤할 수 있다. 주춤한다. 저항받고다. 강력한 저항성이니까. 네, 근데 저항 네. 맞더라도 여기 상단의 주황색 선은 이렇게 미끄러지듯 타면 다시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요 그림을 제가 지금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것에 대한 또 근거가 있겠죠. 아까 보여드린 토탈 차트 중에 토탈 3가 있어요. 네. 요거는 비트와 이더를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 시가총액 총 합한 건데 네. XRP, 리플이 그래도 코인 알트코인 중에서는 거의 형님이죠. 형님이잖아요. 네. 그럼 이 토탈 3 차트를 이끄는 주요 원동력이 또 리플에서 모두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요 차트가 지금 보면 이렇게 또 요 라인을 잘 바닥을 다졌거든요. 그러면 요 차트는 높은 하늘로 한번 이렇게 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겠다. 자, 이러면 요 토탈 3가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리플이 먼저 선 반영이 돼서 이 차트 흐름이 좀 생겨나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 잘 바닥을 오히려 이 구간에서 둥지를 잘 다져가고 있으므로 저는 매우 양호하게 보이고 또 마침 네. 대중의 또 여론에 관심도 없다고 하니까 네. 이런 때가 오히려 항상 속임수를 당하지 않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금 차트 보여드릴게요. 물론 더 쏠 수 있겠으나 저는 이거 언제 빠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차트에 그쵸. 저는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금 차트 다시 보여드렸고 XRP도 전혀 무서워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주요 코인의 이슈와 차트 현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특이점이 포착된 코인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코인 레이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코인 레이더 오늘 소개할 코인은 엔소입니다. 현재 업비트 기준 1,95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이게 150%나 뛰어넘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죠? 이슈 없었고요. 아, 그래요? 그냥 펌핑입니다. 그냥 펌핑? 가두리 펌핑. 세력? 가두리?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네. 빗썸부터 해가지고 정말 시총이 작은 코인들이 말도 안 되는 미친 상승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코인 시장이 지금 못 가서 소외된 자들의 악이다. 악에 바친 펌핑이다. 옛날에 게임스타 펌핑 막 됐던 것처럼. 이제 악바리 장세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하다 이제 비트이다 이런 거는 네. 우리가 못 움직이니까 네. 정말 시총 작은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놓고 지금 돌아가면서 거의 순환매 펌핑이 나오고 있고 네. 엔소도 어떤 특정한 이슈가 뭐가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걸렸어요. 그냥 그들의 걸린 거예요? 레이더에 걸렸어요. 하지만 이 엔소라는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설명은 드려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네. 디파이 자동화 인프라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탈중앙화를 인프라 해주는. 네, 맞습니다. 디파이 쪽에서 사용되는 코인이고 사실 이런 계열의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 코인만의 뭐 특별함이 있다라기보다도 네. 지금 시총 작은 코인들로의 순환매 펌핑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엔소 코인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차트 흐름은? 네. 뭐 사실 우리 쭈 기자가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네. 해 주셔가지고 네. 일단은 아캄 인텔리전스에서 네. 지금 엔서 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갑 주소를 딱 상위에 보면은 여기에 업비트 빗썸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엔서 코인이 총 발행량이 여기 1억 개요. 1억 개인데 빗썸이 갖고 있는 물량과 업비트에서 돌고 있는 물량 제가 미리 좀 계산을 해봤거든요. 네. 업비트에서 유동되는 이 물량이 빗썸의 10배가 많은데 제가 오늘 그냥 계산해보니까 대략 1,600만 개가 돼요. 그러니까 1억 개 중에 이 1,600만 개가 무려 국내 거래소 빗썸에서 업비트에서 이렇게 둘 다 이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무려 이제 세력들의 이제 노름에 좀 가깝다고 하는 그 종목으로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차트 분석 간단히 해드릴게요. 자 이것이 지금 이렇게 올랐다가 최근에 빠졌는데 자 여기도 이렇게 이게 피보나치를 좀 적용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피보나치를 적용해 보면은 현재 구간 0.382 역시 1920원대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론 여기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1922원을 잘 지켜주는지를 체크해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빠지면 이 1620원대에서는 한번 반등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담지 마시고 1620원대 한번 오면은 그때 한번 담아봐라. 그러나 이제 1922원을 지켜내는 것이 추가 상승의 발판이다. 그러나 이 코인은 지금 총 발행량 대비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거 변동성이 높고 빠질 수 있겠다. 요거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해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코인 마켓워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